잠시 후면 1월이 지나고 2월이 다가옵니다. 달이 지났다는 얘기는 노동 데이터 나온다는 얘기죠. 노동 데이터는 월 초에 집중돼서 나오는데요. 사실상 금리 인하에 대한 컨센서스가 자리 잡은 상황이고 언제 얼만큼 하느냐가 문제지 방향만큼은 변화가 없을 겁니다. 그리고 언제 얼만큼 하느냐는 문제는 그게 물가와 노동 두 가지 변수가 좌우할 텐데요.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지금 물가의 경우에는 얼마 전 코어 PC가 2%대에 진입하면서 많이 우려감이 무뎌진 상황이고 여전한 변수는 노동입니다. 아직까지 실업률이 3.7%로 역대 최저 수준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남은 변수는 노동입니다. 노동 데이터가 꺾이는 모습을 보여줘야 시장은 그때 비로소 안도하고 큰 폭의 금리 인하, 빠른 금리 인하를 허용할 것입니다. 근데 전문가 일각에서 이 노동 데이터가 굉장히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의견이 나오고 있어요. 블룸버그가 확실히 현상 이면에 있는 그런 실체를 파악하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오늘은 샴의 법칙으로 유명한 클라우디아 샴의 견해를 중심으로 이걸 심층 분석한 블룸버그 콘텐츠 보고 함께 얘기 나누겠습니다. 샴이 누굽니까 여러분? 샴의 법칙으로 유명한 경제학자죠. 샴의 법칙이 뭡니까? 3개월 평균 실업률이 이전 12개월 중 최저치보다 0.5%포인트 높아지면 경제가 침체로 접어든다는 경험칙입니다. 그러면 샴은 어떤 사람이냐? 오바마 정부 시절 백악관에서 근무를 했고 연준에서 12년 근무한 베테랑입니다. 한마디로 노동 관련한 데이터와 노하우가 풍부한 경제학자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샴이 주장하는 내용은 이래요. 어쩌면 연준이 눈먼 데이터를 봤을 수 있다. 잘못된 데이터를 내놓고 잘못 현상을 진단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속고 있다. 이런 맥락입니다. 이런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블룸버그가 어떤 경고를 해주느냐. 첫째 이런 겁니다. 연준이 객관적이고 편견 없는 데이터를 바탕으로 결정을 내리고 있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그게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아닐 수 있냐? 조만간 나오는 졸지 데이터를 기반으로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졸지 보고서 채용 건수를 알려주는 그런 데이터죠. 지금은 좀 잠잠해지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가 노동시장의 강함을 보고 싶을 때 많이 참고하는 그런 데이터입니다. 근데 블룸버그 진단은 이래요. 자, 이게 일자리가 얼마나 풍부한지를 보여주는 데이터로 얼마나 설득력이 있는 그런 데이터냐는 그런 물음이에요. 결정적으로 이거는 팬데믹 이전에는 정말 그 너드들, 우리로 말하면 덕후죠, 덕후. 덕후들이나 보는 하위급 경제 지표였다는 겁니다. 쩌리급 지표였다는 거죠. 아무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그런 데이터였다는 겁니다. 여기서 지적하는 문제는 뭐냐? 자, 코로나 이후에 일자리를 오픈하는 정의가 완전히 달라졌다. 어떻게 달라졌느냐? 왜 달라졌느냐? 그건 방대한 규모의 재택근무가 일상화됐기 때문이다. 이런 거죠. 제가 여기 뉴욕에서 CEO입니다. 그래서 편집자를 뽑아요. 예전에는 뉴욕으로 출근이 가능한 사람을 한해서만 채용 공고를 냈어요. 공고란을 뉴욕 기반으로 올렸죠. 근데 코로나 이후에는 편집을 재택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뉴욕, 필라델피아, 캘리포니아, 텍사스, 알래스카 이게 2중, 3중, 4중, 5중으로 계상이 된다는 거죠. 게다가 이런 얘기도 합니다. 노동 저장이라는 레이버 홀딩이라는 개념을 들어 설명을 하는데 팬데믹 때 회사들이 충격이 너무 셌단 말이죠. 왜냐? 일자리가 막 그때 썰려 나갔다는 거예요. 일시적으로 고용을 하고 싶어도 고용을 하지 못했던 세월이 있었죠. 그래서 기업들이 D인 거예요. 다시 노동이 부족해지는 것을 정말 원하지 않는다. 알러지 상태가 왔다. 그래서 채용에 대한 강력한 의지가 없더라도 소위 계속 간을 본다는 겁니다. 계속 이 잡에 대한 노동시장 공급 상황을 보기 위해서 디지털 구인 사이트에 계속 공고를 정기적으로 올린다는 거죠. 얼마나 응답하느냐, 얼마나 우수 인재를 잡을 수 있느냐, 이걸 계속 올리는 게 만성화가 됐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비용도 많이 안 들고 엄청 간단해요. 그래서 블룸버그는 이렇게 진단합니다. 팬데믹은 우리의 모든 기존 정상적인 지표를 창밖으로 이렇게 던져버렸다. 졸지 조사는 굉장히 불완전한 데이터다. 또 이에 더해서 지금 대다수 데이터가 설문에 의해서 뽑혀 나오는 게 맞는데 문제는 응답률 자체가 굉장히 떨어진다. 예를 들어서 주택 관련 설문의 경우 지금 응답자의 절반 정도만 응답을 하는데 과거에는 3분의 2는 응답을 했다. 우리가 노동통계국에 취재를 해봤더니 진짜 이게 응답이 떨어져서 고민이라고 말하더라. 우리가 그 어느 때보다 소프트 데이터, 사람의 심리를 읽기 위한 데이터 조사를 많이 하고 있는데 조사한 데이터 품질이 심히 우려된다. 그래서 봐봐라.
과거에 실업률이 급증하지 않고 물가가 내려간다는 생각은 말도 안 되는 거였는데 지금은 우리가 그걸 보고 있지 않느냐. 지금 비행기는 착륙 없이 그런 날고 있는 노랜딩 상황인데 이걸 비유하자면 우리는 지금 구름도 끼고 비도 많이 오고 사방에서 바람이 부는 그런 상황에서 비행을 하는데 심지어 눈이 많이 덮인 계곡에 착륙하는 그런 꼴이다. 그래서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정확히 알기가 쉽지가 않다. 그래서 누군가는 인플레가 하락하고 노동이 견고하고 그래서 소프트 랜딩으로 간다. 이렇게 주장하지만 또 누군가는 인플레 특정 지표가 하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인플레를 하락을 자신할 수 없고 노동은 약화되고 있다는 주장도 가능하다. 어떤 서술이라도 말이 되는 세상이다. 평소의 비행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환경이 변했기 때문에 진짜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다양한 해석의 길을 열어놔야 된다. 이런 결론 내립니다. 너무너무 이상한 세상이 왔고 과거와는 데이터를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져야 한다는 것이죠. 데이터 신뢰도도 달라졌다는 거죠. 팬데믹 이후에. 이런 시각, 샴의 법칙으로 유명한 클라우디아 샴의 인사이트에서 출발한 이런 해석, 노동시장을 바라보는 참신한 해석, 여러분 꼭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가져와 봤습니다. 이런 거 챙겨가시면 경제를 바라보는 우리 어떤 시각이 한층 더 높아질 거라고 그렇게 확신합니다. 이게 꼭 맞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오늘 지켜봐야 할 데이터, 사건이 좀 더 있었는데요. 첫 번째, 미국 재무부의 국채 발행 아웃라인이 오늘 나왔죠. 중요한 데이터입니다. 1분기 그리고 다가오는 2분기 국채 발행 규모가 생각보다 줄었습니다. 즉 예상보다 미국 정부가 국채를 많이 안 찍겠다는 것이죠. 올 1분기 국채 발행 규모가 7,600억 달러 기록할 것으로 예상이 돼서 지난 10월 정리 발표 때 나왔던 올해 1분기 전망치보다 550억 달러 줄었습니다. 이 소식에 전반적으로 금리가 하향 조정되면서 국채금리 상승의 공포가 한층 무뎌졌습니다. 만기별 규모는 1월 30일에 나올 예정인데요. 나오는 대로 빠른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또 시리아 근처 요르단 미국 기지에서 친이란 민병대가 무인기로 공격을 해가지고 미국 3명이 전사하는 그런 사태가 있었죠. 그래서 미국이 보복하겠다는 뜻을 강력히 밝혔는데 하지만 미국은 이란과의 전쟁이나 중동에서의 확전을 원하지 않는다고 분명하게 선을 그으면서 이 분쟁, 국제유가 폭등으로 이어질 가능성 하나는 차단이 됐습니다. 그 결과 오늘 국제유가는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이 닉 티미라우스 월저널 기자가 기사를 썼죠. 연준이 실질금리 상승을 우려하고 있다. 이런 내용의 기사였습니다. 결국 이런 거죠. 명목금리는 실질금리 더하기 인플레. 월가여부 시청자분들이 이미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실질금리는 명목금리 빼기 인플레. 인플레가 내려가는데 명목금리 낮추지 않으면 실질금리가 올라가는 그런 수식. 즉 금리 인하의 명분을 연준이 점점 쌓아가고 있다. 그런 모양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내용은 전반적으로 금리 인하를 조속히 시행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모아놓은 그런 영상이 되었는데요. 여러분 잘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어느 한쪽 편만 드는 건 여러분 잘 아시기 때문에 또 이번 주 영상 어느 한편에서는 금리 인하가 쉽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도 또 반대의 측면에서도 얘기할 기회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결국 판단은 여러분의 몫이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해 말씀드리고요. 오늘도 브랜비어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월거여부 구독과 좋아요도 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